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월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기업만 무식하게 보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자, 최근 여러분들께서 아마 미래산업에 대한 종목군들 혹은 그 미래산업 다음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모든 산업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면은 중요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산업의 수혜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산업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지하고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종합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 예정이고요. 이번에 산업부가 전력막 현실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을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첨단 산업이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 설비와 전력망 그리고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력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죠. 결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그리고 인근, 전력 개통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맞춤형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전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전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올해 수도권 전력 공급 신청 중 65%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는데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뿐만 아니라 올해 수도권에서 전력 공급을 요청한 사용자 중 65%가 데이터 센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상당히 높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현재 AI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접수받은 전력 공급 신청 551건 중에서 114건에 대해 검토한 다음에 96건에 대해서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500건 중에서 100건 정도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20%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된 것 중에 96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 사용 요청 검토를 마친 84%가 공급이 어렵다고 현재 판단을 내린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전력이 이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부족해서 신청 공급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만큼 지금 이런 거절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바닥이 났다는 신호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전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니 전력이 없으면은 뭐 화석을 떼든 아니면 뭐 석탄을 떼든 천연가스를 떼든 어떻게든 전력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WMO에서는 기후변화의 마지노선 1.5도가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통계를 내렸고요. 이 WMO는 세계 기상 기구입니다. 향후 5년 이내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세계 기상 기구의 진단이고요. 2027년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기온의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무려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2027년도까지
1.5도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8년도, 29년도 조금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구가 현재 가장 더웠던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대한 기록이 향후 5년 안에 깨질 확률이 98%입니다. 2016년에도 더웠고 지금도 덥고 작년에도 더웠는데 이제 이 문제가 5년 뒤, 10년 뒤에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그 가장 더웠던 기록은 매년 갱신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이 이산화탄소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이상기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확보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이 설비 자체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과 해상풍력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정책 기술을 논의를 합니다. 정부가 독일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기반 신사업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결국에 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한국과 독일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 행사인 한독 에너지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기후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 전력망 확충, 디지털화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과 기술의 동향 그리고 프로젝트의 사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해상 풍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도 떨어지고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재생에너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갔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죠. 신재생 에너지를 쫓던 호주가 이번에 전력난으로 전기료가 25% 인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던 호주 정부가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최대 25% 올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에너지 감독청은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 호주 정부가 원래도 석탄과 천연가스를 많이 뗐었는데 10년 동안 석탄 발전소를 닫고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지만 신재생 발전소 도입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용 연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발전소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해결이 어렵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연내 다자간 회의체를 통해서 CF100 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도록 도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CF100이 뭐냐? RE100이랑 다르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과 저장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라는 캠페인이 CF100입니다. 정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RE100보다 가능성이 높은 CF100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재생에너지 정말 좋지만 이게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바람이 적게 불고 어느 나라는 태양광이 더 적게 들어오고 구름이 많이 끼고 여러 가지 국가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모든 나라가 다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F100에 대한 제안을 동의하는 국가가 앞으로도 계속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CF100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전이 어떻게 친환경이냐?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 맞지만 친환경은 아니다.
즉 원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원래 나왔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원자력 같은 것들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원전에서 만든 청정수소 기술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주요 에너지 수소를 생산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수전의 방식입니다. 이 친환경 방식으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인데 이 물을 전기분해 방식을 할 때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하게 되면은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 전기가 탄소가 배출되는 탓에 이게 앞으로 수전의 방식의 성공은 물론 아니냐 탄소 중립적인 전기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못하냐로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원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청정수소에 대한 현재의 전략입니다. 원전 업계는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수전의 방식으로 원자력, 청정수소 개발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원자력 청정수소는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킬로그램당 1달러의 수소 가격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워낙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낸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한일 에너지 정책 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무려 6년 만에 재개를 하고요. 무탄소 에너지 활용에 대한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 등 탄소 중립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 에너지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했죠. 지속적으로 불안정했고 공급망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가 원전, 재생, 수소 등 공급망 강화 협력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무역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막 온도도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기후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슈퍼엘라뇨도 거기에 따른 영향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 어때요? 2030년, 2035년도부터 자회사들이 혹은 자신들과 거래하는 회사들이 아리백을 실현하지 못하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역 장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리백에 가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에너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아리백을 가입하겠다라고 공언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 아리백에 가입한 카카오고요. 카카오는 원래 지난해 제주 오피스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100%를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리백 가입을 시점으로 2030년도까지는 60% 비중을 2040년도까지는 100% 비중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사실 뭐 2040년 먼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삼성이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까 말했죠. 국가별로 나라별로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필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잠재력이 떨어져서 원전을 이용한 청정수소의 발전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언젠간 태양광과 풍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동원을 하긴 할 겁니다. 이 원전을 이용한 청정수소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원전을 이용한 청정수소에 대한 점유율이 생각 이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현재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게 현재 선두가 아니죠. 원자력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젤로 선두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기술 차이는 한 2,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3년 뒤에는 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잉여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인 만큼 원전이나 재생 에너지 등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에너지로 기대가 됩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만들어낸 전기로 다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잉여 전력으로 생산하는 수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원전과 상당히 찰떡이고요. 거기다가 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다 갖고 있으면서 단점, 가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상당한 에너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원자력 수소의 균등화로 수소 생산 단가를 1kg당 3,000원대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고요. 생산 단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자력 청정 수소 기술을 우리가 절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와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SK ENS 그리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 등과 함께 블루 수소도 생산하고 액화 수소 충전소도 그리고 수소 발전 등 사업의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블루 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수소에 대한 그린 에너지 이슈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미국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자력 청정수소를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의 커넥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HD의 한국조선해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G2파워고요. 다양한 전력기기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의 수비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원전 관련주면서 태양광 발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2 파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자력 청정수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승하면은 수소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에 대한 강세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하나 그리고 수소 관련주 하나를 나눠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미래 산업도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로봇, AI 그리고 2차전지, 폐배터리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들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대한 내용들 제가 직접 정리한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산업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산업 리포트 총정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21페이지에 달하는 총정리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 해 동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셔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설치 후에 또 들어갈 때 이것저것 회원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010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면은 맨 아래 제가 직접 만든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다음에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도 같이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급등주들이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련주가 왜 이 급등주에 엮여서 올라갔는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꼭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료들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